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저 전해드리는 최휘 이슈 브리핑으로 이슈앤피플 2부 출발해보겠습니다. 피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국회로 가보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여야 신경전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급 인사청문회는 통상 하루인데 이번에는 야당이 이틀을 주장해서 이례적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MBC가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언제부턴가 MBC 내 언론 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세력이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MBC는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MBC 사장이 교체된다면 보도의 균형감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방통위원장이 임명된다면 해소 방안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또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의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한시바삐 여야가 상임위원을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 1만 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문회 본격 질의 전에 선서문 낭독부터 신경전이 있었다고요? 네, 선서문을 낭독한 이진숙 후보자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이 선서문을 제출한 뒤 인사를 안 하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자 최 위원장이 다시 불러세워 인사를 하도록 요청한 건데요. 최 위원장은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후보자가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며 이 후보자에게 귓속말로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리기 전 MBC 기자 출신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장악 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인사청문회 무산과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렇게 후보자를 겁박하고 시위를 벌인 사례가 있느냐, 이건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여야는 이번 주를 청문회 슈퍼위크로 보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고 해요.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 또 금요일에는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여야 대치 수위가 더 높아지겠는데 다음 소식은 어떤 거죠? 대통령실도 오물풍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대남 오물풍선을 또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21일 이후 3일 만으로 올해 들어 10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안에도 떨어졌다고 해요. 네.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떨어진 적은 있는데 이렇게 경내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오물풍선이 낙하할 때까지 풍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감시하며 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중에서 날고 있는 풍선을 처리하기는 어렵고 낙하 후 수거 방침은 변함없을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하면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낙하 후 수거한다는 거고요. 조사 결과 위험성이나 오염성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풍선을 현재 경기 북부 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북한 오물풍선이 서울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가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오물풍선을 살포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한적으로 시작했고 지난 21일 또 살포하자 매일 확성기 방송을 전면 가동해 내보내고 있는데요. 북한은 여기에 반발해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통보했다고요? 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을 퇴임한 지 10달 만인데요.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후 두 번째입니다. 조사는 다음 달쯤에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는 3년 5개월 만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현직이던 2020년에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는데 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대법원장이 그 사건이죠. 맞습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면서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는데요. 하루 만에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소식이네요.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4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인 HBM3를 납품하기 위한 품질 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메모리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인공지능 칩에 탑재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AI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 메모리인 HBM3E는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AI 열풍을 타고 엄청나게 인기가 그렇죠. 있어요. 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를 독점 공급하며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고 삼성전자는 후발주자입니다. AI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느냐 마느냐는 매출 성장은 물론이고 이 삼성 자신들이 만든 HBM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 납품을 시작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수요처인 엔비디아로의 그 납품 길을 확실하게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성공적으로 HBM3E를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되면 실적 상승의 모멘텀이 되는 건 물론이고 현재 SK 하이닉스 중심인 HBM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삼성전자가 이르면 다음 달 엔비디아의 이번에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4세대 HBM3 납품을 시작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와, 주식시장 출렁이겠는데요. 네, 기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도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소식도 조만간 들려오길 바라보고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 장마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유, 한숨이 네. 먼저 나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이번 주말쯤 장마가 끝나고요. 중부지방은 태풍 개미 진로에 따라서 장마 종료의 변수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개미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장마가 끝나야 또 여름 휴가도 갈 텐데 말이죠. 네. 올해 여름 휴가 기간 국내 여행 택하신 분들 중 승용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가는 분들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동해로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번 소식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겠습니다. 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출몰에 주의가 필요하다다는 소식입니다. 너 세상에.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나흘간 해파리 쏘임 사고가 185건이나 있었다고 해요. 많기도 하네요. 강원도 글로벌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장한 동해안 해수욕장에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는 이날 현재까지 1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동해안에 출몰한 이 해파리가 노무라 입깃 해파리라는 이름을 그 갖고 정도 있는데요. 크기는 1, 2m 정도고 이거 혹시 퀴즈 아니죠? 요거 맞아요. 노무라 입깃은 이렇게 아니죠? 어려운 건 안 내드립니다. 이름이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노무라 입깃. 맞아요. 네. 이름이 참 어렵죠. 네. 중국 연안에서 해류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됩니다. 해파리 중에서도 이게 독성이 강하다고 해요. 아우, 네, 예. 동해안뿐 아니라 뭐 전남 해역에서도 기승이랍니다. 근데 이게 1, 2m 정도로 크기도 크지만 이게 물리면
정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에 쏘이면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화상을 입은 것처럼 통증이 있다고 해요. 저런. 네, 해파리를 발견했을 땐 물놀이 중단하시고 즉시 피하셔야 합니다. 쏘였을 때는 주변 안전요원에게 신고해서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고요. 네. 해파리 쏘임 사고 막기 위해서 속초와 삼척 등 지자체는 주요 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강릉시는 바다 위 배를 띄워서 해파리를 포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아니 좀 해파리까지. 장마 끝나고 휴가 가실 분들 야 이제 좀 놀아보자 하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웬 변수예요. 근데 해파리는 사실 모양도 좀 징그러워요, 사실. 보면은 몸이 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참. 아 저 바다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보셨어요? 예, 전 자주 봤죠. 만났는데 뛰어야 되는데 물 속에서 안 뛰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동작이 어머, 느려지죠. 어머 왜 이렇게 발이 안 나가는지 너무 무서우셨어요. 그 공포스러웠어요 아주. 네. 네. 아무튼 자 휘핑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휘핑 퀴즈 내주시죠. 네, 오늘의 휘핑 퀴즈입니다. 7말 8초 휴가 기간에 맞아 동해바다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것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최근 이것 쏘임 사고가 다소 발생하고 있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말미잘, 2번 불가사리, 3번 해파리입니다. 네 보기 다시 한번요. 1번, 말미잘, 2번. 불가사리, 3번. 해파리. 네 영양 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 또 이제 어려운 힌트들이 나왔습니다. 자, 쉽게 갈게요. 자, 우리 조만간 26일 뭐가 개막하죠? 2024 바로 파리 하계 올림픽 개막하죠. 맞습니다. 네. 자, 파리 올림픽을 생각하시면 정답이 보입니다. 아니 오늘 힌트는 요까지.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있죠. 네. 그동안 제가 너무 좀 싼 마이처럼 보여서 제가 오늘은 좀 제가 조금 그 오늘은 신경 비방용 썼습니다. 아닌가요? 너무 좀 좋다. 비굴했었죠. 네, 내용한테. 좀, 네. 좋아요.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댓글창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에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자 최휘 아나운서랑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